예, 행정학 개정법령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개정법령 사항은 올해 이제 국가직 구급 시험 있죠? 그거 대비해서 제가 총정리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여러분. 이 시행령이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항을 가지고 왔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나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원래 직원의 정원 있죠? 이게 50명, 총 수입액이 원래 30억,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 수입액 200억 원 이상, 자산의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지 공기업 혹은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프린트에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네모에서 이론서 436페이지라고 적어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해당 페이지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고 기본서를 수정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전문 경력관 규정이 바뀌었어요. 원래 전문 경력관 직위를 신설을 하려면 장관이, 소속 장관이 인혁처장과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소속 장관의 재량을 확대해주는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조항에서 전문 경력관 규정 3조 제가 넣어둔 거 보이시죠? 여기서 파란 글씨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에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해당 선지에서 지정할 때 인혁처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마찬가지예요. 이론서의 442페이지에 이 전문 경력관 규정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지. 아무튼 인혁처장과 협의해서 지정한다 이러면 이제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 경력관 규정이 시험에서 기출 빈도가 높은 건 절대 아니지만은 최근에서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2018년도인가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거는 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오케이, 좋아. 꼼꼼하게 했다 생각하세요. 세 번째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지정이 바뀌었어요. 이 공공기관 지정을 기재부 장관이 매년 1월 30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지정의 변경 결과 정말 많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 거기에 개요에 보시면은 표 하나 넣어둔 거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요령껏 봐야 돼. 한만공사라고 체크된 부분 있죠? 항만공사. 얘네들이 원래는 시장형 공기업 혹은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는데 모두 다 어떻게 됐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변경됐다. 그거를 공부하세요.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집행형이었었는데 이게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참고로 갖다 두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출제됐던 기록이 있는 거는 항만공사예요. 그럼 항만공사는 이제 어떤 항만공사든 시장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조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가시면 돼. 됐죠, 여러분? 심플하게 정리하시고 거기 밑에 2번에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현황이라고 제가 다 빠짐없이 정리는 해두었습니다만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라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맨 밑에 칸에 보시면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항만공사로부터 서민금융진흥원까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로 된 거잖아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심플하게 하고 들어가세요. 맨 마지막 칸에 기타 공공기관에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좋아. 얘 2페이지서부터는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아. 그냥 최 선생의 성격에 따라서 가져왔다 생각을 하시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게 시행일자예요. 시행일자. 언제야? 4월 4일이죠. 여러분 시험이 언제야? 4월 8일이죠. 자,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없죠. 나올 가능성이. 정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가져왔다 생각을 하세요. 그럼 요점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표를 바로 보시면 돼요. 표로. 표로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담당급직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담당급직이. 이게 제 이론서 244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교해서 수정하시면 되는데 이 표의 요점이 뭐냐면 공모직이 있죠. 공모직이. 공모직위는 공모직위 채용 공고를 냈을 때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럼 공모직위를 통해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급 직위를 채울 수도 있는 것인데 공모직위의 한 종류 중에 담당급 직위가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체크를 하시고 담당급 직위가 뭐냐면 내가 4급 내지는 5급 공무원이다. 이러면 지원할 수 있는 직위를 담당급 직위라고 이제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모직위 카테고리에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담당급 직위 채용 공고를 냈다. 이러면 누가 지원할 수 있다고? 4급 내지는 5급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했다 보시면 좋아요. 공모직위의 그 범주를 갖다가. 설마 4월 4일에 시행되는 건데 설마 하면서도 이게 여러분들도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고공단직이 뭐 몇 퍼센트 이런 거 우리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걸르기엔 약간 그렇다 해서 제가 가져왔을 뿐이야. 밑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론서 255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맨 끝에 표에 보면 한 줄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 한번 볼게요. 이게 시험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보실 때는 요 선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회직 8급 시험에서 한 번 나왔던 선지예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급 이하. 체크해 두시고 5급 이하 공무원이 이제 승진할 때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 중에 두 가지가 있어. 근무 성적 평가 점수도 있고 경력 평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비율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근평 점수가 8이고 경력 평정이 2예요. 비율로 보자면. 근데 이게 9대 1로 변경이 됐어. 9대 1이야. 요 정도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론서에 가서 해당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딱 적혀 있을 거예요. 8대 2라고. 국회직 8급에서 한 번 나왔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시행은 20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본서에 넣어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던 게 뭐였냐?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란 말이지. 독립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구성을 묻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뉴스에서 몇 번 나오길래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보세요. 일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기본적으로 독립기관인데 중앙행정기관은 아니고 독립기관인데 4조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처장과 차장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슨 직이에요? 공무원의 유형으로 봤을 때 찍는다면 정무직으로 찍는 게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예외적으로 특정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한 줄만 보세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특정직이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가 있습니다만은 2페이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보고 1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1페이지에 있는 거 3개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가시죠,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거는 나는 가능성이 진짜 있다고 봐. 맨 위에 있는 거. 준정부기관하고 공기업 지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도 시험에서 과거 시험도 그렇고 몇 번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아예 보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익히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그 표나 그림 정도는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항을 정리해 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조금 빠르니까 좋아요.
그 정도까지 한번 봤어. 9까지 며칠 남았어요?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39일 남았죠. 스트레스 줘서 미안한데 잊고 지냈을 수도 있는데 대략 한 달 남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숙제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 개강 전까지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론서로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서를 한 번을 통독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략 한 50시간 할애해가지고 50강을 할애해서 행정학을 단원별로 2번 돌렸어요. 사실은 2회독을 한 상태란 말이지. 이 상태에서 이론서를 한번 보게 되면 조금 이론서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측정을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이 정도 시간 내에 행정학 교과서를 기본서를 통독할 힘이 있는지를 반드시 측정해 보셔야 돼요. 그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내가 리딩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에 참여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 이론 수업 안 들었더라도 본인이 보고 있는 이론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다른 친구들은 그거 이론서 한번 훅 돌리고 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